누굴까요? 느규? 오늘 핫피플 첫 번째 주인공은요. 국토부 차관입니다. 33억,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갭 투자해서 샀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 차관이 정작 국민들을 향해선 집 없어도 된다. 집 없는 사람들은 지금 뭐 돈 모으고 있다가 나중에 사면 된다. 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일었죠. 들어보시죠.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자, 그런데 차관 발탁 직전 다주택 꼬리표를 뗀다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 배우자 명의로 백현동 아파트를 정부가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갭 투자로 샀어요. 그래서 2주택을 보유했고 그것도 값도 올랐어요. 6억 5천. 성공한 갭 투자죠. 자, 올해 6월 차관 발탁 직전 아파트 하나를 팝니다. 그러면서 전세에 거주해요. 일명 주인 전세입니다. 이것도 정부가 하지 말라고 막아놓은 거예요. 1주택 전환으로 5억의 시세 차익을 봤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갖은 효과적인 방법을 써서 부를 일구고 국민들은 이 대출도 막아놓으면서 그 정책을 결정했던 주요 정책 결정자가 국민들한테는 사지 말라는 겁니다. 돈 모으고 있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인데요. 그러자 야당에서는 김의겸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실력자가 등장했다고 비꼬았습니다. 배현진 의원, 부동산 재앙 문재인 정부 시절 갭 투자의 달인 흑석 김의겸 선생이 등장했다. 이재명 정부도 지지 않으려는 모양이다. 또 다른 부동산 실력자가 등장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웅 대변인님, 또 KBS 기자셨잖아요. 네. 기자의 어떤 날카로운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차관은 나 실거주를 위한 그 부동산 구매였다. 갭 투자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국민들도 아니 나도 아파트 살라고 전세 끼고 살라고 하는 건데 대출을 막으셨잖아요. 라고 반문할 것 같아요. 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들이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저 다주택자 나쁜 놈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또 나쁜 놈이냐?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사는 보통의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지금 규제로 묶어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주거 안정이 목적인데 아무도 못 사고 아무도 팔지 못하는 사실상에 이렇게 시장을 잠궈놨는데 그게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전 모르겠고 우리가 문제를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책의 실효적인 부분이 없고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이나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전세, 월세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게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정책 설계자, 입안자들이 본인의 패턴한 말대로 이제까지 살아오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반대로 하면서 본인의 부동산 자산을 끌어올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 그럼 간단합니다. 이분 지금 샀잖아요. 예. 전세 끼고. 그럼 팔면 되잖아요. 6억이나 지금 수익이 냈으니까. 근데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때 사라는 거잖아요. 그럼 파십시오. 팔 수 있냐? 아니 팔고 나서 자기 말대로 떨어지면 그때 사면 또 이득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오르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안 판다. 절대 안 판다. 절대 안 팔죠. 안 팔고 결국은 나는 이미 샀고 당신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세나 대출 가지고 이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거 사다리를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걷어찼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예 주거 사다리를 박살내거나 불질러 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였습니다. 책사다. 이분이 가천대 나왔거든요. 예. 기본주택을 입안한 분입니다. 기본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을 말씀하신 건데 본인은 공공주택도 살지 않고 기본주택과 너무나 거리 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핫한 물건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 전세를 끼고 살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건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5월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 실토를 하셨어요.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오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수요를 꺾지 않겠다. 공급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값 오르더라도 일정 부분, 일정 지역에서 오르는 거 그냥 냅두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 140여일 정도뿐이 지나지 않았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력한, 더 빨간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지? 결국은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번 부동산 규제로 전세를 낀 채 부동산을 살 수도, 전세를 낀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 수도 없게 됐습니다. 대출은 그 이전 정책에서 상당수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라 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사실상 묶여서 이 서민들이 오히려 더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도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현 정부의 고위직들은 이렇게 번듯한 부동산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경 차관 배우자 명의 분당 아파트 갭 투자 의혹 33억 5천만 원 시세가 지금 40억으로 올랐어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개포 재개발 아파트잖아요. 이거 경매 낙찰로 갭 투자 의혹 8억 9천에 사서 지금 45억이 됐다라는 겁니다. 2억 원 금융위원장 역시나 개포 재개발 아파트 8억 5천 주고 사서 40억이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2000년 서초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을 구입해서 4억 주고 사서 30억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의 주요 항목은 갭 투자와 재건축 입주권 금지인데 지금 주요 정책 위반자들과 금융수장이 갭 투자와 재건축 입주권으로 부를 일궈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는데 니들은 안 돼. 우리는 돼. 니들은 안 돼. 우리는 사도 돼. 갭 투자 우리는 해도 돼. 우리는 수십억 아파트 갖고 가져도 돼. 니들은 안 돼. 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치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부동산 정책은 사실 저는 이렇게 일시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된 이제 부동산 투기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뭐 주택 한 채 가격이 아파트 하나의 가격이 거의 300억이 육박한다 할 정도로 이제 사실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하고 그 자금을 이제 주식시장이나 기업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내년 초부터 내년 상반기에 이제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고 확대될 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약간 일종의 약간 임시방편으로의 정책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방금 나왔던 것처럼 국토부 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저런 식의 발언을 한 거는 사실 부동산으로 굉장히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이제 제때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서 지금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런 이제 경솔한 발언은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실무 정책 총괄하는 역할인 사람이 본인은 저렇게 했으면서도 막 마치 뭐 일종의 저는 거의 망언에 준하는 수준의 경솔한 발언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 뭐 좀 질책이라든가 좀 이제 차관의 본인의 좀 더 진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되는데 니들은 안 돼. 이 논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장하성 정책실장이 내가 강남에 살아서 아는데 다 강남 살 필요 없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때도 아니 우리는 강남 살아도 되는데 니들은 안 돼 라는 논란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른바 낄낄대면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김정희 의원님, 네. 장 실장이 그때 강남 안 사는 줄 알았어요. 강남 안 사는 사람이 얘기하면 호소력이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강남 안 삽니다. 저 강남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 안 살아도 됩니다. 우리 정부가 강남에 안 살아도 부동산에서 상실감 안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남 사지 마십시오.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강남 사는데 강남 안 살아요. 누구나 다 강남 살 필요는 없어요. 이 말은 다 듣기에 우리만 강남 살 테니까 니들은 살지 마. 이런 얘기로 들렸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아까 부동산 책사라는 그분 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경험도 없는데 단숨에 대장동을 옹호해서 저 자리에 갔다라고 비판과 논란이 있었던 분이에요. 이상경 차관.
집 없어도 돼. 나중에 돈 모았다가 나중에 언젠가 사면 된다. 그 발언과 다른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해 보이죠. 예.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고위공직자나 의원들이나 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 영원히 박제돼서 때가 되면 다 소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어도 또 여야가 바뀌어도 차 떼고 포 떼면 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11호 이 부동산 대책은 사실은 불가피한 어떤 그 고강도 처방이었잖아요. 긴급 처방이었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상실감 또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허탈함 이런 게 큰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값이 뭐 이상하게 올라가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잡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문제는 뭐 공급 대책이겠죠. 그렇다면 이 정권의 특히 국토교통부 차관이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갈 겁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면 풀어냈다면 모르지만 본인은 갭 투자해서 시세 차익이 얼마고 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돼서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위로도 아니고 정책에 대한 비전 설명회도 아니고 그냥 염장 지르는 거예요. 염장 지르는 거다. 그러니까 놀리는 거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 나가지 마세요. 유튜브 나가서 도움될 얘기 하실 거 아니면 유튜브 나가는 걸 자제해야 됩니다. 네. 왜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정책 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다음 정책을 고민하고 다음 대책을 고민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주무부처 차관이 왜 유튜브 나가서 이런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국민들 원성을 삽니까? 도움이 예. 안 되니까 유튜브 출연을 자제하십시오. 유튜브 출연 규제책 김유정 의원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심각한 어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길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우리 국민들도 자세히 한번 보시면 곽택 의원님 특히나 현 정부의 뭐 임시책이라고 했지만 언제 이 규제책을 해제할지에 대한 시점도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도 전세를 낀 채 집을 팔 수도 없게 하는 것 이 규제 조항이 굉장한 논란인데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내가 이 지역에 집을 사서 살고 있다가도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잠시 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전세를 빌려서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던 집은 비워놓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부자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다 이렇게 개포 재개발 아파트 딱지 사가지고 30억, 40억 돈 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서민들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전세 내놓고 이곳에 살다가 필요하면 저 집을 처분해서 팔 수도 있고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막았다라는 것은 집을 살 거야? 집을 팔 거야? 그러면은 그 집 있는 데서만 살아. 라고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묶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제한해 준 거죠. 예. 그럼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는 그에 마땅한 정부의 설명과 양해가 있어야 되는데 양해와 설명이 아니라 일단은 됐고 나중 가서 사라는 지금 국토부 차관의 주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미세하면서도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시장에 대한 작은 규제도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어떤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미세하고 섬세하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를 않고요. 일단 내년 연말까지 서울 시내 부동산 거래 금지를 선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 경제주의라고 하는 기본에서 가장 극단적인 지금 제재를 제일 먼저 내세운 거거든요. 네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한 4년 몇 개월 남았는데요. 이것을 규제를 이제 조금씩이라도 풀기 시작하면은요. 다시 부동산이 이제 급등할 일만 남은 겁니다. 오히려 더 불붙는다. 예. 조금씩 규제를 하면서 뭐 금융이라든지 그런 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확 묶어놓고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 규제를 지역이나 다른 방법으로 조금씩 풀기 시작하면은요. 아 이제는 부동산 오르라는 신호다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정부의 더 이상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랄까 정책이 과연 시장에 먹힐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오히려 이 어떤 젊은 세대 또 아파트 집을 좀
갖고 싶어하는 세대에게 정말 이 절망감을 주는 이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